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1.16% 하락인데 일단은 니케이 쪽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차익 실현 욕구로 터져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 증시의 약세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약세로 이끌고 있고 그 부분이 일단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선물 동향을 보면은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미 반영됐다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저점을 낮추기보다는 일단 그 개파락 이후의 흐름에서 바닥에서부터 돌리려는 시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가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뭐 하락 추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도 뭐 따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일본 증시가 이제 어제 오늘 그 방송 갖고 나갈 때 제가 조금 이따 움직이면은 그 방송 광고 만들어 주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일본 지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는 글로벌 차트를 안 갖고 나갔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글로벌 차트 가지고 나가면서 이 상승률도 이제 약간씩 고쳐놔야 돼. 이게 약간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저가 대비해서 그냥 지금 종가 기준으로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 최고점까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어찌됐든 일본 증시의 지금의 흐름은 뭐 기술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었다. 그건 뭐 예전에 바닥이었다. 이 기준인 거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나?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 그렇게 내려온들 그것이 추세의 훼손이냐는 거죠. 완벽한. 그렇진 않다라. 결론적으로의 기준은 현재 기준에서 글로벌 시장의 눌림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일부 나온 거지. 이것이 와 시장 깨져요, 무너져요, 폭락해요. 아우, 이게 무슨 폭락이야. 다만 이제 이런 기준 쪽에서 내 종목이 또 우리 주력 종목이 평상시에 0. 몇 %씩 움직이다가 한 방에 1%, 2%씩 밀려버리니 그게 이제 버거운 거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거래량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일본이 1.7%의 추가 폭락인데 어제 이제 1.9, 오늘 1.7인데 거기에서 개파락 이후에 이제 지금 돌리려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내 증시도 개파락이 아니라 눌림폭 이후에 돌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거래량 없이 눌려진 우리 주력주 IT 쪽의 기준도 거래량 봐보세요. 700만 주가 그렇게 월등히 터진 거래량이 아니라니까. 하이닉스의 900만 주가 어떤 문제가 돼서 터지는 윤정도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나오려면 최소 범위의 거래량 범위가 500만 주, 800만 주 이렇게 실려야 된다 그랬죠. 일본 기준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일본 기준에. 거래량 부분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게 6, 700만 주, 7, 800만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거래량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눌리잖아요. 700만 주에 10시까지의 30%면 얼마예요? 210만 주 터져야 되는데 90만 주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거래량이. 삼성전기 100만 주씩은 터져야 되는데 100만 주면 지금 30만 주 이상 나와야 되죠. 안 나왔잖아. 예?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지금 거래량이 없이 눌린 거예요. 힘들지만 거래량 없이 눌린 거에 대해서는 야 이겨낼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자신감 갖는 거죠. 자동차 마찬가지.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또 LG화학도 지금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이 쪽의 추가적인 그 하락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개파락 이후에 일단 돌리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10시 15분 기준에.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지금 1%대, 1.18, 최근에 겪어보지 못한 또 조정, 그렇게 되고 마이너스 몇 포인트로 뭐, 겪어보지 못한 최근의 기준에서 37.95포인트가 밀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도. 호주도 일본을 쫓아서 오늘도, 어제도 이제 호주가 약세를 띄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1.25%의 하락.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79%의 하락. 근데 이게 이제 시초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언제 얼마든지. 그러니까 시초가의 개파락 이후의 흐름이니까 하방을 잡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8. 약보합이잖아. 0.08. 약보합. 나스닥은요, 0.39. 0.30. 그러니까 뭐 여기도 1% 미만은 의미 두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뭐가 힘들어요? 힘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을 보실 때 차분히 편안히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간 무방에 왜 15일 것까지 뿐이 없어? 박재윤님, 야간 무방 그 링크를 어제 거 1부하고 그제 거 2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끝났으니까 이벤트 다 끝난 거 체킹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버거워하시기보다는 힘겹지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 과도하게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돌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그다음에 금호석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관점 기준 잡으시더라도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그렇게 뭐 월등하진 않아요. DB하이텍은 이 와중에 플러스로 또 강하게 강도 있게 돌리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매수가 없어서 참 프로그램 매수 전환되면은 참 편하게 편입 기준 설정할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DB하이텍의 또 긍정적인 모습까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뭐 신풍제약의 변동성까지 조금 이따 한번 교육용으로 올려드리고 시황,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이제 단기 공략주, 스윙 뭐 이런 쪽의 기준은 시장이 일단 일본 쪽에서 먼저 지금 개파락 이후에 좀 돌려주는 모양새 나와주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연동돼서 낙폭 줄이고 그렇게 되면서 주력주 위주에서의 거래량 없는 주력주 위주에서의 되돌림의 강도가 세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금호석유의 변동성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만약에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시장 영향의 기준, 눌림폭의 기준, 비중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는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